사실 오프 더 레코드 하면서 저희들끼리는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, 미래드림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멘트가 바뀌었네요. 테마를 가지고 네. 그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, 미래드림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영상을 보실 수 있어서 한번 안내를 드렸고요. 유튜브 통한 상담을 많이 하셨죠. 아, 예, 그렇죠. 요즘에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뭐 재무적인, 세무적인 이런 상담도 하지만 그 외적인 것도 많이 저희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. 또 이제 업체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좀 공유해서 서로 네. 좀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,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창업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은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할 것이냐, 네.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 준비를 할 것이냐, 이런 질문들도 있으세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창업을 하셔라. 뭐 겸직, 금지? 네. 이런 거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밥그릇은 확보해놓고 창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.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. 아니, 먹고 사는 게 불안하면 일이 제대로 안 되지 않나요? 저의 그 초기를 생각해보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겸직금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창업을 했거든요. 근무세무사를 하지 않고 바로 개업을 했는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영업도 영업이지만 생활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했거든요. 네. 이게 이제 끝까지 차가는 걸 보면서 야,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? 물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 있지만 그 시간을 겪지 않을 수 있다면 겪지 않는 게 더 좋지 않을까?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내서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네. 직장을 다니면서 하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박세무사님 얘기한 대로 비슷해요. 당장의 상황에 급박함이 있으면 네. 사실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거죠. 당장에 목구멍이 포도청이 되다 보니까 일을 하려고 해도 집중도 안 되고 악수를 아이디어도 두게 안 되고 악수를 그렇죠. 두게 되고. 전제 조건은 창업을 위해서 올인을 해야죠. 직장을 다니는 시간 이외의 시간만큼은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창업에 좀 준비를 해야 된다. 왜냐면 창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.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이제 저는 고용인의 입장이잖아요. 네. 내 직원이 창업을 위해서 싫을 것 같은데. 당연히 싫죠. 밤새 내 창업 준비하다가 그렇지. 회사 와서는 뭐 졸고 있다든지 어영부영하고.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. 창업을 하는 게 단시간 내에 뭐 딱 일주일이면 끝나고 이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. 시간을 가지면서 또 계획하고 또 준비한 내용에서 이게 아니구나, 이 아이템은 안 된다, 그렇죠. 그러면 버려야 되잖아. 근데 이제 회사를 망하는 거지 이제. 그치. 근데 회사를 나와버리면 이제 끝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. 컨설팅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개인 사업자 할까요? 법인 사업자 할까요?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. 개인 사업자, 법인에 대한 창업 준비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놨지만 좀 거기서 찍지 않은, 사실 오프 더 레코드 하면서 저희들끼리는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, 저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. 전 무조건 법인이죠. 그 이유는 뭐세요? 일단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? 벌면서 세금을 덜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. 네. 법인이 세금이 싸거든요. 사업이 잘 된다는 저는 가정을 하는 거긴 한데, 그러면 법인으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, 요즘에 저는 좀 고민이 드는 게 뭐냐면, 아직 뭐 통과된 건 아니지만 이번에 개정 세법에 보면 특수관계 법인의 주식 비율이 80%가 넘으면 개인 유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썼던데, 그냥 개인처럼 소득세를 내게 하는 법안이 올라가 있거든요. 그게 통과되면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한 얘기는 주식의 보유가 본인과 특수관계자들이 있는 그런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난 이익금에 대해서 월급이나 이런 걸 가져가지 않더라도 이익이 유보가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세금을 내겠다. 법안이 이제 올라가 있는데 통과될 것 같진 않아요. 지금 180석을 넘었잖아. 네. 되지 않을까요? 근데 180석을 넘는 분들 중에도 그걸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지 않을까. 모르겠습니다. 그쵸. 정치적인 이야기는 뭐. 네. 일단은 뭐 그런 세금적인 부분에서 법인을 선호하신다고 했는데, 저는 이제 법인 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는, 법인으로 하면 이제 주자가 붙잖아요.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규모를 법인이면 좀 있구나 하는 그렇죠.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. 대외 거래를 한다든지 또 거래처 관계가 있는 분들이라면 법인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, 그 다음에 옛날처럼 뭐 개인 사업자들은 뭐 비용 없이 어떻게 좀 빼가지고선 세금을 절세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힘들죠. 거의 불가하다고 봐야 되기 맞습니다.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. 또 법인을 해야 되시는 거는 요즘에 이제 IT나 아니면 SNS 관련된 그 사업을 하시다 보면 심심치 않게 매수 문의가 오더라고요. 매수? 네 회사를 사겠다. 예. 사실 법인격을 띄워놔야지 편하긴 하죠. 상호간의 그 M&A라든지 이런 부분이 편리하기 때문에 또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. 일단 그리고 저희가 또 유한회사, 주식회사 이 부분도 많이 문의하시는데, 그거는 따로 별도 영상이 있으니까 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업을 시작하실 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있죠. 자금, 네. 자본에 대한 부분, 그 다음에 노동력.
그렇죠. 예, 그래서 노무와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자본 조달 얘기를 좀 하면 창업할 때 필요한 자본금 규모도 다르겠지만 내 돈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그렇죠. 만약에 부족하다 그럼 뭐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? 창업 증여를 받는 경우도 있죠. 부모님이 영향력이 있다면 예, 재력이 좀 되시면 음, 그거 아니면 은행의 문을 두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겠죠. 좀 전에 얘기하신 그 창업자금 등에 네.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시면 자녀가 창업하는 걸 네. 부모가 도와주면 증여세를 적게 내는 뭐 심지어 5억까지는 세금이 없는 아,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렇다고 모든 창업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업종에 네, 대한 업종에 제한이- 따라 좀 제한은 있는데 웬만한 업종은 다 되기는 돼요. 그렇죠. 네. 은행을 두드려라 했는데 뭐 직장을 다니면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걸 증빙해가지고 뭐 신용대출을 해주겠지만 회사 나오면 없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부 지원 자금을 조금 두드리셔서 창업 당시에 필요한 자금 좀 조달하면 금리도 싸고요. 그러면 신용대출은 퇴사하기 전에 무조건 받고 퇴사해야 되겠네. 네. 그 연장 조건이 있어요. 그 회사를 근무한다는 전제하에. 아, 퇴사하면 갚아야 되나요? 그러니까 바로 갚지는 않지만 보통 연장할 때 재직증명서 다시 들어가는데 그때 에러가 걸리죠. 근데 이제 은행에서도 매몰차게 이자를 지금까지 잘 내왔는데 상환시키긴 어렵다 그러면 한도를 좀 줄인다든지. 요즘 뭐 은행들 무섭습니다. 비 올 때 우산을 뺏어간다더니. 뭐 거기까지 자금도 좀 네. 폭넓게 뭐 세무를 기장하시면서 같이 상담을 받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. 그렇죠.